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조의 코인 포커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조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금융사에 전례 없는 실험을 감행한 남미의 이 국가죠.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기, 이 가난한 나라에서 CBDC보다 과감한 선택을 한 명함이라고 제가 또 지어봤습니다. 2021년에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고 이 금융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이 작은 나라가 던진 거대한 물음표는 지금까지도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실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됐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지금의 결과는 어떤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실험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지도자였던 그는 전직 광고회사 CEO 출신으로 정치권의 기득권과는 거리를 두고 SNS를 통해서 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파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에 기성 정치 세력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새롭고 그리고 또 신선한 리더십을 원했고 부켈레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물처럼 보여졌죠. 그의 정치 스타일은 트위터 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또 파격적이었는데요. 국회 의회에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고요.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밈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죠. 어느 날에는 레이저 눈이 들어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비트코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이 모습은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이 자국 통화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고요.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GDP의 약 20%가 해외 송금, 특히 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송금에 받는 것에도 의존하고 있었고요. 전체 인구는 약 70%는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외화 금융 수수료를 줄이면서 국가 경제의 자주성을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삼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CBDC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약자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돈인데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가 직접 발행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죠.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중앙은행이 없기에 이런 시스템은 도입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서 개발이 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반전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6월에 엘살바도르는 국회 낸 이 법안을 전격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90일 이후에 바로 시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은 비트코인을 전혀 모르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비트코인이었을까요? 디지털 화폐라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CBDC도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엘살바도르의 독특한 사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에는 중앙은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그대로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직접 만들 수도 없는 CBDC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치보라는 이름 외에 디지털 지갑 앱을 만들었고요. 국민이 앱을 설치하면 약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고요. QR코드로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우려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받기는 했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치보 앱을 깔면 $30어치 비트코인을 준다고는 했지만 이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또 결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치보 앱은 종종 오류를 일으켰고요. ATM 사용법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30달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한 농촌 주민의 목소리였는데요. 기술적 이해 부족과 또 앱 불안정, 인터넷 연결 문제는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큰 장벽이 일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에도 문제였는데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이 말은 즉 오늘 받은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내일이면 25달러가 될 수도 있고 또 35달러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생계 단위의 경제 활동을 하는 서민들에게는 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9월 시행 첫 주인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또 커졌는데요. 마치 장터에 가서 감자를 샀는데 그다음 날 감자의 값이 절반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등장을 했습니다. SNS에서는 치보 앱에서 받은 30달러로 도박을 했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퍼졌고요.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ATM 설치 현황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 등 홍보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했지만 실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20%에서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은 앱으로 받은 돈을 바로 현금화하거나 사용 후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결국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정부의 목표는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치보 앱은 초반부터 오류가 잦았고요. 한동안 로그인이 되지 않았거나 돈이 사라졌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시골 지역은 또 인터넷 접속조차 원활하지 않아서 이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알림만 보고 실제로는 써보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건 디지털 수치를 본 것에 불과했다는 라는 셈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과감한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이 IMF는 곧바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IMF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이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경우에 국가 재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당시 엘살바도르는 IMF부터 약 13억 달러의 구제금 요청을 중이었는데요. IMF는 이 비트코인 정책을 철회할 것을 협상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채권, 일명 볼케이노 본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채권은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략을 화산 지열로 충당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부분은 한편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부켈레는 트위터에 화산 위에 서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둘러보는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이 지열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은 또 기발하기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실행 가능성보다는 홍보 전략으로 봤습니다. 이런 결단은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반발을 불러왔고요. 피치와 모디스는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고요.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이자가 더 높아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크게 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의 시도 주권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의 자부심을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었는데요. 앱에 들어온 30달러가 며칠 만에 이렇게 25달러로 줄어든 걸 본 국민들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요. 비트코인 도시 개발, 비트코인 관광지 확대 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또 정부의 손실도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하면서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받은 이 비트코인으로 온라인 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퍼졌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말도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에 앞서서 충분한 교육과 또 안내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결국 또 제도는 있었지만 설명이 없었던 셈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은행이 없는 이 엘살바도르가 택한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 암호화폐였고요. 그 배경에는 또 송금 수수료 절감과 또 포용성 확대라는 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디지털 인프라 부족과 교육의 부재는 이 목표를 약간 또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실험은 현실 속에서 삐걱거리지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또 혼란스러웠던 건 또 아닌데요. 비트코인 비치로 알려진 이 엘존테 마을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의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여기선 커피도 숙소도 심지어 아이들의 학비까지도 비트코인으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험은 단순한 시범 사례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준비한 마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성의 포용은 또 확대가 되지만 송금 수수료가 절감이 됐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또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면이 또 있었고요. 가격 급변의 리스크까지도 함께 공존을 했고 또 국민들의 체감이 미흡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중앙은행 없이 IMF와 마찰을 빚었고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또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하고요. 또 일부는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시대 서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실험이 세계 경제사에서 강렬한 발자국을 남겼다라는 것인데요. 실패든 또 성공이든 엘살바도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와 또 선택의 결과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질문을 또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살바도르 국민이라면 이 실험에 또 동참을 할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니면 이 기존의 안전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할지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어렵지만 하지만 이 순간의 세상 어딘가에서는 또 누군가가 디지털 화폐를 손에 쥐고 이 시장에서 토마토를 사고 있는 중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라는 말 함께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통 금융과 또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점차 융합되는 이 흐름 속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자세하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코인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자세하게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5월 10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수억 명이 담긴 이 거대 슬롯머신 암호화폐라는 기사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솔라나, 폴카도트, 그리고 스무스 러브 포션 등 이 요상한 이름의 코인 수백 개가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데요. 암호화폐는 게임을 하는 족족 되도록 조작이 된 거대한 슬롯 머신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유혹에 또 굴복하고 암호화폐는 슬롯 머신의 손잡이를 당겼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6만 8천 달러를 기록했고요. 모든 암호화폐 전체 가치가 3조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금융계 JP 모건으로 불렸고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은 96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시장은 1만 2천 명이 참여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금융을 민주화하고 또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다 줄 혁명을 선도해서 이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고 하고 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잃어버렸는데요.
셀시어스 파산 그리고 보이저 파산 쓰리 에로스 파산 그리고 2022년 11월 가장 신뢰할 만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평가를 받던 FTX가 붕괴를 하자 코인 광풍이 사그라들었고 또 모든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총 가치는 1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요. 2023년부로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모여드는 곳은 바하마와 마이애미 해변에서 워싱턴 DC 맨해튼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쓴 가장 뜨거운 금융 광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의 금융사기 전문 탐사 보도 기자인 제크 포스크는 2년에 걸친 암호화폐 추적기를 담은 자신의 책 비이성적 암호화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불가사의한 상승과 충격적인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는 2020년 이후 암호화폐 현상을 따라가면서 핵심적인 사건과 기업, 관계자들을 추적을 합니다. 최근 FTX를 깊게 다루는데요. FTX는 뱅크런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그 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FTX는 고객의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고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FTX 파산 소식은 뉴욕타임즈 1면을 장식했는데요. 저자는 파산 선언을 하고 은둔한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를 만나 1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는 테더 코인도 저자의 핵심 추적 대상인데요. 암호화폐 거래는 진짜 미국 달러를 중요한 관계를 맺는 데 수단으로 테더에 기댔습니다. 테더 코인은 한 개당 1달러라는 고정 가치를 보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테더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더의 일일 거래량은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 테더 코인을 받고 또 고객이 지출한 돈을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테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공동 창업자 브룩 피어스를 만났는데요. 특히 소유주인 성형외과 의사 출신 이탈리아인 이 지안카를로 데바시니를 1년 넘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데바니 씨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지만 주변 인물 취재와 또 과거 기록 등을 분석해서 베일에 쌓인 암호화폐 세계 가장 중요한 인물의 맨 얼굴을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여러 사기 전력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세계 주도하는 인물들을 또 찾아다녔고 관련 행사와 파티들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깊게 다가서서 써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차라리 소설이나 농담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진정한 신봉자들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 무엇도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또 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너무 오를 것이라는 증거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컬트 집단의 구성원이 지구 종말에 자신들의 구원과 또 멀지 않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과 또 같다라는 의견이었던 2024년의 기사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또 이 엘살바도르 교육단체 이 비트코인 대중화보다는 기술보다 그리고 이 문화가 강권이라는 2025년에 4월 28일자 기사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2021년 세계 최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탈착한 지 4년 만에 6,159개를 비축했다고 하는데요. 국가 운명을 건 무모한 실험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BTC를 국가 보유 자산으로 꾸준히 쌓아온 가운데 미국 준비 자산 확보를 공식화하는 등 글로벌 판도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민간 교육 단체인 미 프리메르 비트코인의 이 윌리 매니바르 대변인은 28일 디센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비트코인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면서 비트코인 이 BTC 대중화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BTC가 각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한 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BTC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할 시기라는 의미라는데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 이 BTC를 법정 화폐로 채택한 이후에 국민 일상에 BTC 경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초기의 생소감을 또 극복하는 데 민간 주도의 풀뿌리 교육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데요.
미 프리메르 비트코인 표준화된 BTC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BTC 교육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수천 명에 또 달했다고 합니다. 매니바르 대변인은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BTC를 교육했을 때라고 회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교사들이 수업을 끝날 무렵에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싶다면서 질문을 또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수강생들의 이런 변화가 큰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프리메르 비트코인 BTC는 단순히 법정 통화 화폐로 채택하는 것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봤다고 하는데요. BTC가 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처럼 오랫동안 금융 포용성이 부족했던 나라에서는 BTC가 진정한 희망과 또 자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 역할에 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6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서울 2025 행사에 참여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엘살바도르에서의 BTC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BTC가 올바른 교육과 만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니바르 대변인은 한국 커뮤니티의 에너지 혁신은 전 세계에서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서울 2025는 단순히 BTC 가격 인하 또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BTC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주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신 기사들 비교적 최신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도 함께 찾아봤는데요.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이런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바뀌는 시장의 흐름 함께 알아볼 수 있었고요. 과거의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인 포커스와 암호화폐 흐름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